세상에, 너 여기서 이 꼬락서니로 청소부질하고 있었던 거야? 내 수준에 딱 맞다. 이거나 받아. 팁이야, 팁. 5만 원권 지폐가 한 장씩 여자의 얼굴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전철을 발견한 재벌 3세 남편은 돈다발을 던지며 비웃었고 그의 임신한 애인은 명품 구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정신 좀 봐. 손이 미끄러워서 그만 흘려버렸네. 어차피 청소하는 게 당신 일이니까 이것도 좀 닦아줄래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500명의 직원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할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던진 그 돈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린 권태호가 조수석의 윤지안에게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이번 휴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즐겨야 해. 이 호텔이 요즘 제주도에서 돈 좀 있다는 놈들은 다 모이는 곳이래. 시설이 아주 기가 막히다더라. 윤지안이 명품 선글라스를 쓱 고쳤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당신 안목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지. 당연히 제일 비싼 스위트룸으로 예약했겠죠? 우리 복덩이가 뱃속에서 다 보고 있다고요. 태호가 핸들을 힘차게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누구 마누라랑 자식인데. 우리 애기한테는 무조건 최고만 먹이고 최고만 보여줘야지. 가보자고. 1시간쯤 달려 도착한 더 루미너스 호텔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으리으리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외벽과 거대한 유리창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태호가 차에서 내리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야, 역시 소문대로네. 제주에서 제일 핫하다더니 건물부터가 아주 돈 냄새가 풀풀 나는구먼. 주차장에서 로비로 들어서자 넓은 천장에 수천 개의 보석이 달린 듯한 샹들리에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카운터에 놓인 배를 손바닥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딸랑, 딸랑, 딸랑. 어이, 여기 사람 없어? 손님이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이게 무슨 5성급 서비스야. 사람 무한하게 말이야. 지안도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입술을 삐죽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우, 짜증나. 여기가 제주에서 제일 좋다고요? 자기야, 속은 거 아니에요? 직원 교육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수준 나오네.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연한 회색 청소복을 입고 모자를 눈썹까지 푹 눌러 쓴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로비 구석에 먼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그 뒷모습을 노려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자다가도 치가 떨리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늘고 긴 목선과 어깨 라인이 죽어도 잊지 못할 누군가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가 여자의 청소 모자를 거칠게 낚아채듯 벗겨버렸습니다. 야, 너 뭐야? 검은 머리카락이 찰랑하며 흘러내렸고 드러난 얼굴을 보자 태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설? 너 이설 맞지? 야, 너 은이설. 이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는 1년 전 그가 이혼장에 도장을 찍으라고 내던졌던 그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태호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빵 터뜨렸습니다. 세상에나, 너 여기서 이 꼬락서니로 청소부질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인생 참 모를 일이네. 은희설이가 바닥이나 닦고 살 줄이야. 진짜 배꼽 빠지겠다. 지안이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다가와 이설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형님, 어쩌다 이렇게 초라한 꼴로 남의 집 먼지나 닦고 계신데? 꼴이 아주 말이 아니네. 호호. 이설이 아무 말 없이 흩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는 다시 청소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태호가 거드름을 피우며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쑥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이설의 코앞에서 한 장씩 딱딱 소리가 나게 던졌습니다. 자, 이거 먹고 떨어져라. 예전에 우리 집에서 공짜 밥 얻어먹던 가락이 있어서 그런지 청소도 아주 야무지게 잘하네. 이건 오빠가 주는 팁이야. 팁. 받아. 빳빳한 지폐가 이설의 뺨과 어깨를 때리고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이설의 손이 걸레를 쥔 채 바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를 이설의 청소 카트 위로 쭉 쏟아버렸습니다. 어머,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손이 미끄러워서 그만 흘려버렸네. 어차피 청소하는 게 일이니까 이것도 좀 닦아줄래요? 형님 전공이잖아. 지안이 번쩍거리는 명품 구두를 쑥 내밀며 얄밉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구두에 먼지 묻은 거 안 보여요? 이것도 좀 번쩍번쩍하게 닦아봐요. 당신 원래 남의 비위 맞추는 거 잘하잖아. 안 그래? 지안이 이설의 어깨를 가볍게 툭 밀었습니다. 이설이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다른 투숙객 몇 명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지만 돈 많아 보이는 부부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설이 젖은 걸레를 들어 지안의 구두를 정성껏 닦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한 땀 한 땀 구두를 문지르는 그녀의 표정은 로비 조명 아래서 짙은 그림자에 가려져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의기양양하게 호텔 내선 전화기를 들어 프론트를 불렀습니다. 어이, 여기 지배인 당장 튀어나오라고 해. 이 호텔 직원 중에 손버릇 나쁜 도둑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후 정장을 입은 김총 지배인이 땀을 흘리며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호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이설을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 청소부 여자 말이야. 저 여자 당장 잘라버려요. 우리 집에서 일할 때 집안 물건 훔쳐가고 돈 빼돌린 전과가 있는 아주 질 나쁜 여자라고. 총지배인이 이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파르르 떨렸지만 곧 돌부처 같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큰일 날 말씀을 하십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태호가 이설의 옆에 놓인 가방을 낚아채 로비 바닥에 확 쏟아버렸습니다. 증거? 여기 있잖아. 자, 봐요. 이 낡아빠진 청소부 가방에서 이런 비싼 명품 립스틱이 왜 나와? 이게 훔친 게 아니면 뭐겠어. 낡은 지갑과 휴대전화, 작은 수첩 사이로 고급스러운 립스틱이 대리석 바닥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설이 바닥에 엎드려 물건들을 천천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끝이 립스틱 케이스를 집어드는 순간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케이스 끝에 작게 새겨진 이니셜 L, S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지안이 콧대를 높이며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됐으니까 우리 방 키나 얼른 줘요. 이런 금 낮은 직원이랑 섞여서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총지배인이 허리를 숙이며 키카드 2장을 건넸습니다. 1207호 로열 스위트룸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손님. 태호와 지안이 보란듯이 어깨를 펴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이설은 여전히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지안이 손가락을 까닥이며 비웃었습니다. 형님, 나중에 우리 방 청소 올 때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가만 안 둬요. 똑바로 해. 문이 닫히고 로비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이설이 천천히 일어나 바지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물건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저놈들이 감히. 이설이 모자를 다시 눌렀으며 눈빛을 차갑게 빛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지켜보세요. 저 둘이 호텔 안에서 숨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기록하고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설이 청소 카트를 밀고 어두운 복도로 사라지는 동안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2층 로열 스위트룸 안에서 지안이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지며 깔깔거렸습니다. 아우, 배야.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네. 그 기세등등하던 은희설이가 내 발밑에서 구두를 닦다니 오늘 잠 다 잤네. 태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창밖 제주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 물건 쫓아낼 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더니 과연 내 눈으로 보니까 꼴 좋네. 자식도 못 낳는 빈 깡통 주제에 어디서 사모님 소리를 들어. 지안이 부풀어 오른 배를 쓰다듬으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은 타고나야지. 나는 이렇게 당신 아들을 떡하니 품고 있는데 말이야. 안 그래요? 태호가 지안의 이마에 쪽 소리나게 키스했습니다. 그럼 우리 대를 잇는 귀한 아들인데 곧 만나자 우리 강아지. 그때 객실 초인종이 딩동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청소복을 입은 이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지안이 문을 발로 뻥 차듯 활짝 열어젖히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서 들어와. 여기 화장실 바닥부터 싹 닦아. 변기도 아주 광이 나게 닦아야 할 거야. 내 눈에 띄기만 해봐. 이설이 묵묵히 청소도구를 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은 소파에 앉아 매니큐어를 칠하며 입을 쉬지 않고 놀렸습니다. 침대 시트도 빳빳하게 다시 갈고 저기 창문 구석구석 손지문 하나 없게 닦으라고. 조금이라도 지저분하면 다시 시킬 줄 알아. 알겠어? 이설은 아무 말 없이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침대 시트를 벗기는 동안 지안이 일부러 과자 봉지를 흔들어 부스러기를 바닥에 마구 흘려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손이 미끄러졌네. 자, 이것도 싹 치워요. 청소부가 이런 거 치우라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 태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이설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야, 이설. 정말 딱하다 딱해. 너 같은 인생도 참 기구하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이설이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허리를 숙이다가 지안의 명품 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 옆에는 면세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영수증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이설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매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가방은 일주일 전 자신의 호텔 면세점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도난 신고가 들어왔던 바로 그 제품이었습니다. 이설이 청소를 다 마치고 무거운 몸을 일으키자 지안이
얄밉게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딱 맞춰서 와. 우리 조식 먹고 나면 방 엉망일 테니까 정리 똑바로 하라고, 알겠어? 이설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을 나서는 이설의 뒷모습을 보며 지안과 태호는 서로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이설은 복도를 조용히 걸어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계단참에 멈춰선 그녀가 주머니에서 최신형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총지배인에게 짧고 굵은 문자를 날렸습니다. 1207호 투숙객 정가 및 신원 정밀 조회. 윤지안 소지 가방 1년 번호 즉시 확인. 답장이 1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이설이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청소부의 비굴함은 씻은 듯 사라지고 얼음보다 차가운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들어간 이설이 거추장스러운 청소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핏이 딱 떨어지는 슬랙스가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거울 앞에 서서 질끈 묶었던 머리를 풀고 화장대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파일에는 권태호와 윤지안의 추잡한 과거와 신상 정보가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설이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5년 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처럼 웃고 있던 자신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가문의 사업이 망하자마자 태호가 내던졌던 이혼 서류 사본이 차갑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설이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다가 결심한 듯 파일을 탁 덮었습니다. 그녀가 창밖에 검푸른 제주 바다를 노려보며 낮게 하지만 서슬퍼렇게 속삭였습니다. 권태호, 윤지안,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희가 발붙인 이 호텔이 바로 너희들의 무덤이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태호가 호텔 레스토랑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스테이크를 썰다가 갑자기 얼굴을 험악하게 찌푸렸습니다. 야, 이리 와봐. 고기를 구우랬더니 생고기를 가져온 거야. 뭐야? 내가 분명히 핏기 살짝 있게 구우라고 했지. 이렇게 시뻘겋게 가져오라고 했어? 그가 접시를 신경질적으로 밀어내며 지배인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주방장 튀어나오라고 해. 이따위 음식을 돈 받고 팔아? 잠시 후 하얀 주방복을 입은 요리사가 쩔쩔매며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입맛에 안 맞으셨나요? 지금 당장 다시 정성껏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태호가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더니 요리사의 멱살을 한 손으로 꽉 틀어쥐었습니다. 다시? 내 시간이 금인 거 몰라? 너희 호텔 수준이 고작 이 모양이야? 어디서 이따위 고기 덩어리를 손님 상에 올려,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요리사가 태호의 손을 떼어내려 애썼지만 태호는 눈을 부라리며 더 힘을 주었습니다. 손님, 제발 놓아주십시오.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태호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소리를 지르며 요리사를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요리사가 뒤로 휙 비틀거리다가 옆 테이블에 쾅 부딪혔고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각살이 났습니다. 지안이 깜짝 놀라 태호의 팔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자기야,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창피하게 왜 그래요? 태호가 지안의 손을 획 뿌리쳤습니다.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이런 삼류 호텔에 온 내가 잘못이지. 야, 지안아. 짐 싸라. 이런 데서 단 1분도 더 못 있겠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김총 지배인이 빳빳한 태블릿 PC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 잠시만 진정하고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태호가 비아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지배인이 싹싹 빌기라도 하게?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해, 알았어? 총지배인이 태블릿을 톡톡 두드리며 침착하게,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손님께서는 지금 즉시 짐을 싸서 이 호텔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체크아웃 처리해 드립니다. 태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했어?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쫓아내. 총지배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호텔 규정상 폭력을 휘두르는 손님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더 이상 투숙하실 수 없습니다. 지안이 명품 가방을 꽉 움켜쥐며 빼앗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여기 오려고 낸 돈이 얼마인데 당장 사과 안 해요? 그 순간 갑자기 레스토랑의 모든 전등이 탁 하고 꺼졌습니다. 손님들이 어머, 정전인가 봐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식당 벽면에 걸린 커다란 대형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아주 우아하고도 위험 있는 여자의 얼굴이 꽉 차게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여자였습니다. 태호가 화면을 멍하니 보다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기 있어? 화면 속 여자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스더 호텔 그룹의 회장 이설입니다. 레스토랑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화면 속 이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저희 에스더 그룹은 여기 제주 루미너스를 포함해 전국의 5개의 최고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철칙입니다. 지안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바닥 닦던 청소부 여자가 회장이라고? 말도 안 돼. 영상이 끝나자마자 조명이 환하게 켜졌고 중앙 엘리베이터 문이 딩동하고 열렸습니다. 구김 하나 없는 검은색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이설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비서진들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이설이 레스토랑 한복판으로 걸어오자 길목에 서 있던 수백 명의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500명의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호는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치다가 테이블에 엉덩이를 찧었습니다. 이설이 태호의 코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제와는 달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슬 퍼런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권태호 씨, 내 호텔에서 부리는 행패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못 봐주겠네요. 태호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이설, 아니 설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설이 손을 들어 태호의 말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내 얼굴에 돈다발 던지면서 즐거워하셨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옆에 있던 비서가 비닐봉지 하나를 공손히 건넸습니다. 이설이 봉지를 열어 빳빳한 5만 원권 5장을 꺼냈습니다. 딱 25만 원이더군요. 그녀가 지폐를 한 장씩 태호의 구두 끝에 툭툭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제 그쪽이 주우세요. 어제 내가 했던 것처럼요. 태호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설아. 내가 진짜 몰라보고 실수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이설이 차갑게 피식 웃었습니다. 몰라봤다고요?
청소부인 줄 알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짓밟더니 이제 와서 설하라고요? 구역질 나니까 그 입 닥치세요. 지안이 사색이 되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며 싹싹 빌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설이 고개를 천천히 돌려 지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윤지안 씨, 그쪽이 지금 애지중지 들고 있는 그 가방 말이에요. 번호가 LV-2847 맞죠? 지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설이 손가락을 탁 하고 튕기자 덩치 큰 경비원들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가방, 일주일 전 우리 호텔 면세점에서 도난당한 물건입니다. 훔친 물건 들고 우리 호텔에 투수까지 하다니 배짱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지안이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진짜예요. 이설이 태블릿 화면을 지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안이 면세점에서 주위를 살피다가 가방을 슬쩍 가로채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입니까? 경비원들이 지안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지안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몸에 손대지 마. 태호가 안절부절 못하며 이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안이가 임신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봐. 내가 다 변상할게, 응? 이설이 태호를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비키세요. 당신이랑은 더러워서 할 얘기 없습니다. 총지배인이 서류 봉투 하나를 태호에게 내밀었습니다. 권태호 씨, 당신의 객실은 지금 이 순간 폐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에스더 그룹의 모든 호텔과 시설에 평생 발을 들릴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태호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출입금지 명령서와 함께 어제 그가 로비에서 부렸던 갑질 영상, 캡처 사진들이 수십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설이 뒤를 돌아서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30분 드립니다. 그 안에 내 호텔에서 흔적도 없이 꺼지세요. 태호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이설의 정장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설아, 제발 한 번만.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이설이 벌레를 떼어내듯 치맛자락을 확 걷어차며 내려다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당신 어머니 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벌써 잊었나 보죠? 내가 당한 눈물, 이제 당신들이 피눈물로 돌려받을 차례예요. 태호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건 이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길을 터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이설은 태호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화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제 너희는 끝났다는 서늘한 결심뿐이었습니다. 태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이설이 던진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참한 순간 레스토랑 밖에서 번쩍 하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호텔 정문에는 이미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이 바닥에 주저앉은 태호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당신들의 추악한 갑질 영상을 언론에 전부 공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갑질 재벌이 되셨네요.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 제일 윗줄에 자신의 이름이 빨갛게 떠 있었습니다. 속보 재벌 3세, 전처에게 돈 던지며 모욕. 알고 보니 전처는 호텔 회장님.
태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인생이 그렇게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태강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태호의 아버지 권익주가 신문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천치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입단속 몸단속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내 놈이 싸지른 똥 때문에 그룹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다. 책상 앞에 선 태호가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수로 알았겠습니까? 그 여자가 청소부 노릇이나 하더니 어떻게 그 큰 호텔 회장님이 됐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익주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태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손님들 다 보는 데서 돈다발을 던져. 내 놈이 제정신이야. 네가 저지른 그 망나니 짓거리 때문에 우리 주식이 종이장이 되고 있단 말이다. 태호의 뺨이 시뻘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익주가 리모컨을 들어 벽면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태호가 이설에게 돈을 던지며 비웃는 장면이 지겹도록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엄중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에스더 그룹 이설 회장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태강그룹 권태호 전무의 상식 밖의 갑질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이설이 수백 명의 기자 앞에 선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현장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청소부 복장을 하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가진 자의 오만함과 천박함이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했습니다. 전 남편인 권태호 씨의 모욕적인 행동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설이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은 이미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를 짓밟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입니다. 익주가 화가 치밀어 TV를 획 꺼버렸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오늘부로 내 모든 직함과 업무 권한을 뺏는다. 카드도 다 정지시킬 테니 당장 나가. 태호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습니다. 익주가 태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무슨 놈의 기회. 비서들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내 발로 안 나가. 태호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뒤로 직원들이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봐. 뉴스에 나온 그 갑질 왕자님 아니야? 쯧쯧, 창피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우리 회사 망신은 혼자 다 시키네. 태호가 주먹을 부르르 떨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 더 루미너스 호텔 회장실에서는 이설이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노크되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는 이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하준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이설이 서류를 내려놓고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하준 씨. 제가 제안한 자리 깊게 고민해 보셨나요? 하준이 의자에 앉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스더 그룹의 위기관리 총괄이사직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회장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죠. 이설이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준 씨 같은 인재가 절실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하준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태강그룹 정밀 분석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골마 터진 빈 껍데기입니다. 부채가 감당 못할 수준이에요. 이설이 파일을 펼쳐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이 유통부문의 물류창고 부지 말이에요. 금싸라기 땅인데 등기부상 주인은 태강물산이네요. 하준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파헤쳐 보니 실제로는 차명 계좌로 야금야금 사들인 땅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누구죠? 권 회장 본인인가요? 하준이 서류 한 장을 쓱 내밀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회장님, 은이설 당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요? 하준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5년 전 회장님 아버님께서 사업을 키우려고 온 힘을 다해 매입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태강그룹권 회장이 그 혼란을 틈타 서류를 조작해 자기네 땅인 것처럼 가로챈 겁니다. 이설이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그 땅이 원래 우리 부모님 피땀이 어린 우리 집안 재산이었다는 말이군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도둑질해 간 겁니다. 제가 그 증거들을 싹 다 모아놨습니다. 이설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당장 소유권 회복 소송 준비하세요. 도둑 맞은 건 단 한 평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아올 겁니다. 하준이 이미 준비했다는 듯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은 이미 끝냈습니다. 이제 신호만 주시면 바로 터뜨리겠습니다. 이설이 하준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준 씨,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절 돕는 거죠? 하준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머니에서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설 아버지와 어린 하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을 때 회장님 아버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죠. 제 학비며 생활비며. 아버님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설이 사진을 받아들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하준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집안이 저들의 계략으로 무너질 때 힘없는 학생이었던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설이 사진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준 씨. 아버지가 제게 큰 선물을 남겨주셨네요. 하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태강그룹을 무너뜨리고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는데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안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태호의 어머니 명숙이 서슬 퍼런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명숙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입 닥쳐라. 이설이 그 여시 같은 년이 호텔 회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 넌 옆에서 눈뜬 장님처럼 뭐하고 있었어. 지안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설마 청소부 옷을 입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숙이 가방에서 두툼한 돈 뭉치를 꺼내 탁자에 툭 던졌습니다. 당장 이설이 그년 무너뜨려야 해. 이 돈으로 사람을 사든 댓글을 달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년 이미지를 똥물로 만들어. 지안이 돈을 집어들며 눈을 빛냈습니다. 어머님,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명숙이 입술을 실룩거리며 독하게 말했습니다. 유튜버들이며
SNS 하는 놈들 싹 다 긁어모아. 이설이가 사실은 남자 등쳐먹는 꽃뱀이라느니, 뒤로 구린 돈을 받았다느니, 가짜 뉴스를 확 퍼뜨려버려. 지안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 전공입니다. 명숙이 일어서며 지안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내 뱃속 아이가 우리 집안 마지막 희망이야. 그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손주 앞길 막히게 할 순 없어. 알았어. 지안이 배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이 나간 후 지안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니다. 큰 건 하나 맡길게요. 돈은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은희설이라는 여자 인생 종치게 만들어주세요. 제주 호텔 회장실에서 이설이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곁에 섰습니다. 회장님, 내일부터는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될 겁니다.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해요. 이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하준이 태블릿을 켜서 보여주었습니다. 태강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오늘 터진 뉴스 한 방에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도 다 등을 돌렸고요. 이설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내 부모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그 죄값 이자로 쳐서 낱낱이 갚아줄 거니까. 이틀 후 서울 시내의 아주 번쩍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명숙이 새파랗게 젊은 유튜버 3명과 마주 앉았습니다. 명숙이 빳빳한 돈 봉투 3개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며 독하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500만 원씩 담았어. 딱 일주일 줄 테니까 은희설 그년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침을 뱉게 만들어. 아주 걸레짝으로 만들란 말이야, 알았어? 짧은 머리를 한 여자 유튜버가 봉투 속을 쓱 확인하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 사모님, 화끈하시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퍼뜨릴까요? 증거 같은 게 좀 있어야 저희도 세게 때리죠. 명숙이 기다렸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이설은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든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그년이 우리 집에 있을 때 내가 미리 찍어둔 거야. 얼굴이 아주 엉망진창이지? 안경 쓴 남자 유튜버가 사진을 쓱 들이밀어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디 심하게 얻어맞은 것 같은데요? 이거 사모님이 때리신 거예요? 명숙이 차갑게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가 뭐가 중요해. 이 사진 올리면서 이설이가 시어머니를 때리다가 제풀에 넘어져서 다친 거다라고 소설을 써. 시어머니한테 손 찍어마는 쳐 죽일 며느리라고 대문짝만하게 올리란 말이야. 뚱뚱한 남자 유튜버가 비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뒤집어 씌우기군요. 전문이죠. 천사회장의 소름 돋는 두 얼굴, 시어머니 폭행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제목 뽑아보겠습니다. 명숙이 만족스러운 듯 입술을 실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회수 대박 나면 보너스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확실하게 해. 그년 호텔 망하는 꼴 좀 보게 해. 같은 시각 제주 호텔 회장실에서 이설은 하준과 함께 큼지막한 화면으로 보안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호텔 직원 한 명이 주위를 살피더니 창고에서 비싼 수건과 비품들을 몰래 가방에 쑤셔 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준 씨, 저 직원. 저번에 들어온 김민수 맞죠? 하준이 노트북을 바쁘게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네, 회장님. 석 달 전 입사했는데 이력서를 다시 파보니 온통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이름만 빌린 가짜예요.
이설이 영상을 멈추고 직원의 목덜미 쪽을 확대했습니다. 아주 작은 문신 하나가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저 문신. 저거 태강그룹 로고 아니에요? 하준이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권 회장 쪽에서 우리 호텔 무너뜨리려고 보낸 스파이들입니다. 김민수뿐만이 아닙니다. 이설이 뒷목을 잡으며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세상에, 쥐새끼들이 우리 호텔 안방까지 들어와 있었다니. 얼마나 더 있나요? 하준이 두툼한 파일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놈들만 30명입니다. 주방, 프론트, 청소팀까지 구석구석 박혀서 물건 훔치고 손님들한테 일부러 불친절하게 굴어서 평점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설의 눈빛이 서슬 퍼렇게 변했습니다. 당장 그 30명 싹 다 끌어내세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해고하고 지금까지 훔쳐간 거, 영업 방해한 거 계산해서 단돈 1원까지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아주 탈탈 털어버리라고요. 하준이 태블릿에 꼼꼼히 적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지금 이게 더 급합니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하준이 휴대전화를 내밀자 자극적인 제목이 떴습니다. 긴급 속보, 호텔 회장 이설의 충격 과거, 시어머니 패는 폐륜 며느리. 영상 조회수는 벌써 50만을 넘겨 댓글창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유튜버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설이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를 폭로합니다. 이 사진 보세요. 이설이가 시어머니 때리다가 지 성질에 못 이겨서 넘어진 사진입니다. 이런 여자가 회장이라니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설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저 사진, 5년 전 명숙 여사한테 죽도록 맞았을 때 찍힌 사진이에요. 그걸 저렇게 뒤집어 씌우다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독할 수가 있어요? 하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댓글을 읽어주었습니다. 댓글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재벌 회장이라더니 알고 보니 깡패네. 시어머니 때리는 며느리 호텔은 불매해야 한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준 씨,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에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하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우리 호텔 문 닫게 생겼습니다. 회장님 이미지가 똥물이 됐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이설이 창밖의 시퍼런 바다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비하세요. 명숙 여사가 지금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증거 하나하나 다 모아오세요. 아주 숨도 못 쉬게 몰아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호텔 정문 앞에는 명숙이 보낸 시위대가 벌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이설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부모 학대하는 악질 회장. 우리 사회에서 영구 퇴출하라. 총지배인이 이설에게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시위대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취재진까지 몰려와서 호텔 입구가 꽉 막혔습니다. 이설이 창문 너머로 시위대를 내려다봤습니다. 피켓 뒤에서 환자복을 입고 목발까지 짚은 명숙이 보였습니다. 명숙은 카메라가 돌아가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 늙은이가 뼈가 부러지도록 맞았어요. 여러분, 저 악독한 년 좀 보세요.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하준이 이설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나가서 반박해야 합니다. 저 할망구 연기에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이설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저 여자가 더 신이 나서 더 큰 거짓말을 지어내게 놔두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뼈도 못 추리는 법이니까요. 그날 오후 서울 태강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 권익주가 책상을 쾅쾅 치며 사자호를 토했습니다. 이설이 그년 때문에 우리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어. 내 놈들은 대책 하나 못 세우고 뭐 하는 거야. 이사 한 명이 덜덜 떨며 의견을 냈습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이설 회장 쪽이랑 조용히 합의를 보시는 게 돈을 좀 주더라도 입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익주가 눈을 부릅뜨고 이사를 노려봤습니다. 뭐라? 내가 그년한테 머리를 숙여?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못해.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태호가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익주가 얼굴을 험악하게 찌푸렸습니다. 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태호가 아버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설이 만나서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서 다 해결해 놓겠습니다. 익주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내 놈 꼴을 봐라. 전국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된 놈이 누굴 설득해? 태호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간청했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익주가 한참을 노려보다가 차갑게 뱉었습니다. 딱 일주일 준다. 그 안에 해결 못하면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니야. 알았어. 그날 밤 제주 호텔 주차장에 태호가 탄 차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태호가 로비로 뛰어들어갔지만 덩치 큰 경비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손님, 여기 출입 금지이십니다. 당장 나가주십시오. 태호가 지갑에서 돈 뭉치를 꺼내 직원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야, 나 권태호야. 이설 좀 만나게 해줘. 딱 5분이면 돼, 제발. 직원이 싸늘하게 돈을 밀어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배우셔야겠네요. 나가세요. 태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전처 얼굴에 돈 던졌던 그 망나니 아니야? 맞네. 꼴 좋다 저러고 빌고 있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이설이 하준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태호가 이설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설아, 이설아, 나 좀 봐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이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호가 뒤에서 악을 썼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설이 차에 타기 직전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권태호 씨, 미안하다는 그 가벼운 말 한마디로 내가 지옥 같았던 5년 세월이 지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꿈 깨세요. 이설이 차 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태호가 미친 사람처럼 차 뒤를 쫓아 뛰었지만 차는 금세 멀어져 갔습니다. 태호가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설이 백미러로 멀어지는 태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마음 약해지신 거 아니죠? 이설이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제 인생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하준이 가방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게 진짜 폭탄입니다. 명숙 여사가 지난 10년간 태강그룹 돈 빼돌려서 스위스 계좌에 숨겨둔 비자금 내역입니다. 무려 200억입니다. 이설이 서류를 확인하고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0억이라 우리 부모님 피눈물 흘리게 하고 가로챈 돈이 여기 다 있었네요. 하준 씨,
이제 그 여자의 가짜 눈물을 닦아줄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지하 주차장 3층. 명숙이 제 집 드나들듯 익숙하게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명숙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설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지하 주차장 비삼기둥 앞으로 오시죠. 명숙이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독한 년이 드디어 꼬리를 내리나 보네. 지가 버텨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명숙은 위풍당당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침침한 주차장 기둥 옆에 이설이 차가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명숙이 가증스럽게 입술을 비죽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예, 이설아. 네가 먼저 연락을 다 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왜 이제 와서 빌어보려고? 이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숙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연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명숙이 명품 가방을 꽉 움켜쥐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얼어 죽을 어머님. 우린 이미 남남이야. 용건이나 말해. 네가 친 사고 때문에 우리 태호 앞길 막힌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설이 한 걸음 다가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마지막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요. 명숙의 눈이 욕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선물?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네. 호텔 경영권을 우리 태호한테 넘기겠다는 거지. 상속포기 각서라도 써왔니? 이설이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대신 더 큰 걸 드릴게요. 명숙이 이게 누굴 놀려? 하며 이설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이설이 명숙의 손목을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낚아챘습니다. 명숙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이거 안 놓아?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손목을 잡아? 이설이 명숙의 손목을 놓지 않고 귓가에 대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스위스 UBS 은행 계좌번호 CH-7749. 이거 어머님 비자금 계좌 맞죠? 남편 몰래 야금야금 빼돌린 돈 말이에요. 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설이 명숙의 손목을 툭 놓으며 휴대전화 화면을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명숙의 추잡한 비자금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억 원. 태강그룹 공금 빼돌려서 뒷주머니에 챙긴 돈이 200억이더라고요. 이거 국세청에 넘기면 어머님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명숙이 미친 듯이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지만 이설은 여유롭게 피했습니다. 이거 제보하면 어머님은 감옥 가고 태강그룹은 공중분해될 텐데 어쩌시겠어요? 명숙이 부르르 떨며 악을 썼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내까짓게 감히. 이설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를 종처럼 부리고 학대하신 거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죠. 안 그래요? 명숙이 허둥지둥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여기로 와. 이 미친년이 나를... 이설이 명숙의 전화를 획 가로채서 끊어버렸습니다. 소용없어요. 증거는 이미 세무서 담당자 책상 위에 올라갔으니까요. 명숙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차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설아. 예, 설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다. 응? 나 좀 살려줘. 이설이 바닥에 엎드린 명숙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제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지난 5년간 저를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던 그 죄 낱낱이 빌라고요.
명숙이 독한 눈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어도 못해. 내가 너 같은 년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어. 이설이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 콩밥이나 실컷 드세요. 법정에서 뵙죠. 이설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동안 명숙은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 호텔 회장실에서 하준이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급 속보 태강그룹 회장 부인 명숙 씨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국세청 조사 착수. 하준이 이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뉴스 터졌습니다. 지금 서울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화 너머로 이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쪽 준비는 됐나요? 하준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네, 권태호 씨가 불임이라는 확실한 병원 기록도 손에 넣었습니다. 이설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직 아껴두세요. 그놈 가슴에 마지막 대못을 박을 때 쓸 거니까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짜 임신으로 사기치는 윤지안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하준이 즉시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니다. 윤지안이 오늘 어디로 움직입니까? 네, 오후 3시에 강남에 있는 산부인과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하준이 시계를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딱 기다리세요. 오후 3시 강남의 한 산부인과 앞. 지안이 명품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가 콧노래를 부르며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하준의 비서가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지안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아주 잘 놀고 있네요. 벌써 15주 차입니다. 지안이 배를 어루만지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살릴 복덩이거든요. 의사가 차트를 적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는 오늘도 안 오셨나요? 지안이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벌가 아들이라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같이 올게요. 진료를 마치고 으스대며 복도를 걷던 지안을 누군가 불러 세웠습니다. 윤지안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죠. 지안이 뒤돌아보니 하준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아세요? 하준이 명함을 건네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설 회장님 대리인 하준 변호사입니다. 드릴 말씀이 아주 많아서요. 지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할 말 없으니까 비켜요. 저 임신부예요. 신고하기 전에 가시라고요. 하준이 서류 봉투 하나를 쑥 내밀었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신청서입니다. 당신 뱃속 아이 권태호 씨 아이 아니잖아요. 지안이 뒷걸음질을 치며 사색이 됐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이거 나요. 하준이 또 다른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권태호 씨는 의학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불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신 배는 어떻게 불러오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지안이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하준이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거 이미 복사본이 수십 장입니다. 당신이 속인 거 세상에 알려지면 태호 씨가 당신을 가만둘까요? 지안이 벽을 짚고 주저앉으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안 돼. 이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하준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설 회장님께 무릎 꿇고 용서를 비세요. 그럼 이 비밀 무덤까지 가져가 주실 수도 있다니까. 지안이 독한 눈으로 하준을 노려봤습니다. 절대 못해. 내가 그년한테 왜 빌어. 하준이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만납시다. 사기죄로 콩밥 좀 드셔야겠네.
병원 밖으로 나온 하준이 이설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윤지안이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이제 권태호만 남았네요. 이설이 낮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준 씨. 그 남자가 먼저 나를 버렸는데 막상 무너지는 꼴을 보려니 기분이 묘하네요. 하준이 차에 올라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복수가 다 끝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이설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무덤에 가서 울고 싶어요. 아버지 재산 다 찾아왔다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요. 하준의 목소리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참 장하다 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이설이 눈물을 훔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태강그룹 본사 앞은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든 직원들이 건물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 권익주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파쇄기에 넣으며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모든 서류와 하드디스크에서 손 떼세요. 익주가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명숙 씨의 200억 비자금 횡령 혐의입니다. 법대로 하시죠. 익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앵커가 신나게 보도했습니다. 태강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재계 순위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입니다. 화면 가득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주가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제주 호텔에서 이설은 그 뉴스를 보며 조용히 아주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흘 후 비자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명숙이 건강 상태를 핑계로 가석방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초라한 환자복 차림의 휠체어까지 타고 방송국 정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악독한 며느리 이설의 학대를 고발합니다. 라고 쓴 커다란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 명숙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가증스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이설이라는 여자가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악녀예요. 겉으로는 회장님네 모내 고상한 척하지만 집구석에서는 이 늙은 시어머니를 골방에 가두고 짐승처럼 부려먹었다니까요. 밥 한 끼 제대로 안 주고 굶기기가 일쑤였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할머니가 그 호텔 회장 시어머니야? 세상에, 얼굴 좀 봐. 너무 불쌍하시네. 명숙이 이때다 싶어 환자복 소매를 획 걷어 올렸습니다. 쭈글쭈글한 팔뚝 여기저기에 시퍼런 멍 자국이 여러 개 선명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다 그년한테 맞은 자국이에요. 힘없는 늙은이를 이렇게 무참하게 때려놓고 자기는 호텔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부모를 패는 회장이 어디 있어. 이설은 당장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명숙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주머니에 숨겨둔 안약을 몰래 눈에 넣고는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더 크게 통곡했습니다. 방송국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이설 회장과 실제 고부 관계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명숙이 부들부들 떠는 연기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5년 동안 종처럼 살았어요. 곰팡이 핀 음식을 주고 제 방문에 자물쇠를 채워서 밖에도 못 나가게 했어요.
병원 한번 보내달라고 빌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독종이에요. 독종. 이 인터뷰 영상은 빛의 속도로 인터넷 메인 화면에 올라갔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겼고 댓글창은 이설을 향한 비난으로 불이 났습니다. 이설, 저 여자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사이코패스 아니야? 부모 학대하는 인간이 운영하는 호텔은 절대 안 갑니다. 불매운동 합시다. 제주 호텔 앞에는 다시 시위대가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인면수심 이설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성난 시민들이 던진 계란과 토마토가 호텔의 번쩍이는 유리창에 부딪혀 추잡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총지배인이 사색이 되어 이설에게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국에서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미 예약된 단체 손님들도 다 빠지겠다고 난리입니다. 이설이 창밖에 시끄러운 시위대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위대 저 멀리서 명숙이 기자들과 깔깔대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매의 눈에 포착됐습니다. 하준이 다급하게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더는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반박 기사 내고 법적 대응 들어가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호텔 문 닫아야 합니다. 이설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준 씨.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저 여자가 승리에 취해서 방심할 때 제 발등을 찍을 실수를 분명히 할 거예요. 하준이 답답한 듯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우리 주가가 어제보다 무려 10%나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돈 빼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요. 이설이 태블릿 속의 빨간 그래프를 확인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준 씨, 명숙 여사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파악됐나요? 하준이 즉시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강남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안이가 몰래 구해준 은신처죠. 이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기 복도랑 방 안 상황 확인할 수 있죠? 우리랑 연결된 사람 심어놨잖아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제 오랜 친구입니다. 이미 카메라 설치 끝냈습니다. 이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아요. 명숙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내내 녹화하세요. 쥐새끼가 덫에 걸릴 때까지 감시하는 겁니다. 그날 밤 명숙은 오피스텔에서 태강그룹을 돕던 검은 돈의 로비스트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로비스트가 두툼한 가방을 열어 돈다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약속하신 돈입니다. 인터넷 댓글 부대랑 유튜버들 계속 돌려서 이설을 완전히 매장시키겠습니다. 명숙이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이고, 대중들이라는 게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 내가 눈물 좀 짜내고 멍 자국 좀 보여주니까 다들 내 말이라면 깜빡 죽더라고. 연기 대상감 아니야, 내가. 로비스트가 고개를 조아리며 아첨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유튜버들 더 동원해서 이설이 뒤로 구린 짓 했다는 영상 더 올리겠습니다. 명숙이 와인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 건배하자고. 그 잘난 은이설이가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꼴을 조만간 보겠네. 두 사람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드는 장면이 천장 구석에 숨겨진 바늘구멍만 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한술 더 떠 호텔 로비 정중앙에 텐트를 치고 드러누웠습니다. 악덕 며느리가 사과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투쟁이다. 나를 죽이고 가라.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와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출근하던 이설이 로비를 지나가자 명숙이 텐트 밖으로 몸을 반쯤 내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나한테 한 짓이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설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가려 하자 명숙이 미리 준비해둔 시커먼 오물을 이설을 향해 확 던졌습니다. 이거나 처먹어라. 갈색 오물이 이설의 값비싼 정장에 튀어 엉망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경비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이설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두세요. 괜찮습니다. 이설은 오물이 묻은 옷을 입은 채 꼿꼿하게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녁 뉴스에는 이설이 시어머니의 절규를 무시하고 차갑게 지나가는 장면만 편집되어 나갔습니다. 앵커는 이설 회장은 며느리의 도리를 저버린 채 냉혈한처럼 침묵했습니다라고 보도했고 여론은 다시 폭발했습니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네. 저런 사람이 호텔 주인이라니 무섭다. 회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이설에게 하준이 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이 수모를 참으실 겁니까? 제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 이설이 거울을 보며 뺨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냈습니다. 명숙 여사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며 가장 방심할 때까지요. 그때가 바로 끝내는 날이에요. 하준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젯밤 녹화된 영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영상 보셨죠? 아주 가관입니다. 대중을 멍청하다고 비웃는 장면까지 다 찍혔습니다. 이설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저 여자는 제 손으로 판 무덤에 직접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날 밤 이설은 경호원도 없이 홀로 로비의 명숙 텐트를 찾아갔습니다. 명숙이 이설을 보고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비웃었습니다. 왜 이제야 무릎 꿇으러 왔니? 항복 선언이라도 하러 오셨어? 이설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명숙 앞에 차분히 앉았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거짓말이었다고 사과하고 물러나세요. 그럼 목숨줄은 붙여드릴게요. 명숙이 눈을 부라리며 이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짱 마이너스. 어디서 이따위 협박질이야. 네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지, 이년아. 이설의 뺨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설은 아픔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텐트 천장 어두운 구석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명숙의 폭력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 더 루미너스 호텔 로비가 수십 명의 기자가 내뿜는 카메라 플래시로 번쩍였습니다. 이설이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하얀 뺨에는 어젯밤 명숙에게 맞은 손가락 자국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스더 호텔 그룹 회장 이설입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수많은 소문과 오해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설이 리모컨을 눌러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텐트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눈을 부릅뜨고 이설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는 장면이 소리까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지. 어디서 사과를 하라 말아야. 명숙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우자 기자들이 경악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설은 곧바로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명숙이 오피스텔에서 로비스트와 마주 앉아 와인을 홀짝이며 낄낄거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 내가 눈물 좀 짜내고 멍 자국 좀 보여주니까 다들 내 연기에 속아서 넘어가더라고. 혓바닥만 잘 놀리면 세상 만사 다 내 뜻대로야.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이 영상들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촬영된 것입니까? 이설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과 그저께 밤에 직접 촬영된 것입니다. 명숙 씨가 겉으로는 피해자인 척 눈물을 흘리며 뒤로는 돈을 써서 여론을 조작하고 저를 매장시키려 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준이 앞으로 나와 서류 뭉치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거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명숙 씨가 전직 가사도우미들에게 500만 원씩 입금하며 이설 회장이 시어머니를 때리는 걸 봤다고 거짓 증언을 사주한 입금 내역과 녹취록입니다. 서류가 기자들에게 전달되는 동안 화면에는 고개를 푹 숙인 가사도우미의 양심선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큰 돈을 준다고 해서 눈 딱 감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설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설이 마지막으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태강그룹 며느리로 살았던 5년 동안 매일같이 기록한 제 눈물의 일기입니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밥을 늦게 차렸다고 내 머리채를 잡았다. 골방에 갇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내가 사람이긴 한 걸까? 기자들이 숙연해진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설은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준이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고 이설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힘주어 말했습니다. 명숙 씨가 보여준 팔의 멍 자국 말입니다.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 화면에는 명숙이 거울 앞에서 자기 팔을 꼬집고 비틀어 억지로 멍을 만드는 추잡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로비 밖 텐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명숙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미친 듯이 로비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가짜야. 전현이 돈으로 조작한 거라고. 믿지 마세요.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명숙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명숙 씨, 업무방해,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명숙이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놓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이설, 이 독한 년아.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하준이 경찰에게 추가 서류를 건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건 공갈 협박 및 비자금 횡령 증거입니다. 조사할 게 아주 많을 겁니다. 명숙이 끌려나가며 로비 문이 닫히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설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 호텔 숙박권 1만 매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정직한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로비에는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이설에게 하준이 다가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설이 하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준 씨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속보 명숙의 눈물은 가짜, 며느리 학대 주장은 여론 조작극으로 드러나 댓글창은 순식간에 반성문으로 도배됐습니다. 회장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역시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하네요. 명숙 저 할망구 정말 소름 돋는다. 감옥에서 나오지 마라. 에스더 호텔 예약하러 갑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호텔 예약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싱글벙글 웃으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한 달치 예약이 눈 깜짝할 새 마감됐습니다. 대기 손님만 수천 명입니다. 이설이 창밖의 푸른 바다를 보며 비로소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독방에 갇힌 명숙은 미친 사람처럼 벽을 손톱으로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이설이 2년.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간수가 철창을 쾅쾅 두드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조용히 안 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옆 사동에 있던 지안도 TV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은이설, 저녀는 왜 죽지도 않고 살아나서. 그날 저녁 태호가 넋이 나간 모습으로 호텔 로비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직원이 차갑게 길을 막았습니다. 손님, 저희 호텔에 발을 들이실 수 없다고 이미 통보드렸습니다. 태호가 바닥에 넙죽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설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설아, 설아. 지나가던 투숙객들이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 봐. 전처한테 돈 던지던 그 망나니잖아. 쯧쯧, 꼴 좋다. 태호는 얼굴을 가린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하준이 차에 기댄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태호 씨, 오랜만입니다. 태호가 멍하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설이 비서인가? 하준이 서류 봉투 하나를 태호의 가슴팍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태호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이력서가 왜 이래? 태강그룹 주식 매입 완료? 하준이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설 회장님이 태강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셨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당신 아버지와 당신 경영권 박탈당하고 쫓겨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백수가 되신 걸. 태호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설이가 어떻게. 그럴 리 없어. 하준이 등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5년 동안 그녀에게 준 상처, 이제 재산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말, 이제 좀 실감이 나시나요? 태호는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하준의 차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호텔 최상층, 이설은 제주의 야경을 보며 하준이 타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태호에게 주식 상황 통보했습니다. 아주 혼이 나갔더군요. 이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길고 길었던 지옥이 끝났어요. 하준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며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태호가 불임이라는 진단서 언론에 뿌릴까요? 그럼 저놈은 영원히 고개 못 들 텐데요. 이설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준 씨. 그건 그냥 묻어두세요. 이미 그 사람은 가진 걸 다 잃었잖아요. 더러운 물에 손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하준이 서류를 집어넣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회장님답네요. 알겠습니다. 이설이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여기까지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 앞으로만 걸어갈 거예요. 1년 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호텔.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호텔 경영인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무대 위 커다란 화면에 올해의 혁신 리더상 수상자 에스더 그룹 이설 회장이라는 글자가 황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이설이 당당하게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눈부신 트로피를 건네며 축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설 회장님,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설이 트로피를 소중히 품에 안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호텔 바닥을 닦고 손님들의 잠자리를 정리하는 우리 500명의 직원들이 저와 함께 받은 상입니다. 객석에서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설이 잠시 숨을 고르고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부 복장을 입고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우리 호텔에 진짜 답이 있더군요. 그 가르침을 잊지 않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늠름하게 앉아있던 하준이 대견하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설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하준이 향기로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오늘 세상에서 제일 빛나십니다. 이설이 꽃향기를 맡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준 부회장님. 당신이 옆에 없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하준은 지난 1년간 이설의 곁을 든든히 지키며 에스더 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행사를 마치고 시원한 밤바람이 부는 호텔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한국 돌아가시면 고향 집부터 들르실 건가요? 이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련한 눈빛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묘소에 제일 먼저 가보려고요. 기쁜 소식 전해드려야죠. 하준이 걸음을 멈추고 이설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설이 하준의 따뜻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도 하준 씨 보면 무척 반가워하실 거예요. 이틀 후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공원묘지. 이설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정성껏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준이 그 옆에 듬직하게 섰습니다. 이설이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저 드디어 해냈어요. 아버지 회사, 제가 다시 훌륭하게 일으켜 세웠어요. 살랑이는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이설의 눈에서 기쁨과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하준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하준이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묘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희님, 하준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따님, 제가 평생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지켜봐 주십시오. 이설이 눈물을 훔치며 하준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슬퍼하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갈게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같은 시각, 차가운 교도소 면회실. 태호가 헬쑥해진 얼굴로 창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무심하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권태호 씨, 영치금 입금됐습니다. 확인하세요. 태호가 힘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5만원권 지폐 5장과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얼굴에 던졌던 그 돈입니다. 평생 이 돈의 무게를 기억하며 반성하고 사세요. 마이너스 이설. 태호는 지폐를 움켜쥐고 책상에 머리를 쾅 박으며 흐느꼈습니다. 설아, 내가 정말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하다, 설아. 교도관이 혀를 끌끌 차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울면 뭐합니까? 시간 다 됐으니 들어가세요. 태호는 비틀거리며 어두운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한편 여자 교도소 복도에서는 명숙과 지안이 마주쳤습니다. 명숙이 눈을 부라리며
지안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게 다 내년 때문이야. 네가 여우처럼 홀려서 우리 집안 망하게 한 거 아니냐? 지안도 지지 않고 눈을 치켜뜨며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님이 멍청하게 굴다가 들통난 걸 왜 내 탓을 해요? 늙었으면 곱게 감옥이나 지키고 계시지. 두 사람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싸우자 교도관들이 달려와 떼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아, 여기가 시장판인 줄 알아? 둘 다 당장 징벌방으로 가. 명숙과 지아는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서울 강남 이설의 아버지가 살던 옛 저택 앞에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개소식. 이설과 하준이 나란히 서서 가위를 들고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수많은 풍선이 파란 하늘로 날아올랐고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곳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설은 옛 아버지의 서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준이 다가와 이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버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정말 장하다 하셨을 겁니다. 이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네요. 한 달 후 제주의 더 루미너스 호텔. 이설은 오늘도 익숙한 청소부 복장을 챙겨 입었습니다. 총지배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상까지 받으셨는데 오늘도 직접 하시는 겁니까? 이설이 청소 카트를 밀며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그럼요, 김 지배인님. 이 바닥을 닦아야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걸요. 이게 제 초심입니다. 복도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이설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이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리 주세요. 이설이 손을 내저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합시다. 자, 여기 구석에 먼지가 좀 있네. 회장과 직원이 나란히 무릎을 굽히고 바닥을 닦는 풍경이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직원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호텔이 세계 최고가 됐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땀 흘린 덕분이죠. 고마워요. 저녁이 되어 이설이 회장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예쁜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를 열어보니 하준의 필체로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설이 꽃을 품에 안고 창밖을 보니 제주 바다가 노을빛에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옥상으로 잠깐 올라오실 수 있을까요? 이설이 의아해하며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수백 개의 촛불이 하트 모양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하준이 꽃미남처럼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준 씨, 이게 다 뭐예요? 하준이 천천히 이설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설 회장님, 아니 설아, 평생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당신을 지키고 싶어.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설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평생 함께해요. 6개월 후 호텔의 푸른 야외 정원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이설이 꽃길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길 양옆으로 500명의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하준이 제단 앞에서 설레는 표정으로 이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이 입을 맞추자 500명의 직원이 아름다운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축복의 꽃잎이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는 에스더 그룹의 새 로고가 새겨진 깃발이 위풍당당하게 펄럭였습니다. 이설과 하준이 손을 꼭 잡고 로비를 걸어 나오자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하세요. 이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며 이설은 1년 전 자신이 청소부로 서러움을 견디던 그 자리를 잠시 돌아봤습니다. 하준이 그녀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네요, 설아. 이설이 하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둘이서 예쁘게 만들어가요. 두 사람이 탄 차가 멀어져 가는 뒤로 호텔 꼭대기의 깃발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통의 밤이 가고 이설의 인생에 찬란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설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고 잃어버린 정의를 회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청소부 복장 속에 숨겨진 진짜 주인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언젠가 빛을 발할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며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명숙과 태호, 지안이 받은 벌은 그들이 저지른 오만과 잔인함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설은 복수를 넘어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하준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리고 500명의 직원들과 나눌 꿈.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당신도 빛나는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